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900만 명이나 회원 가입돼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큐텐은 이제 네. 맨 위에 있는 일종의 지주사고요. 네. 그 밑에 큐텐이 공격적으로 M&A를 하면서 티켓몬스터라는 티몬, 네. 그다음에 위메프, 이제 이 둘이 핵심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인터파크, 또 AK몰, 또 미국의 위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격적으로 M&A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이커머스, 쉽게 생각하면 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네. 같은데요. 지금 피해는 네. 두 군데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게 일종의 장터고 네. 이 장터에서 한쪽은 팔려고 물건을 할 거고. 팔려는 쪽, 이걸 네. 이제 셀러라고 하고 네. 소비자는 이 장터에서 그들이 파는 물건을 사고. 사고 이제 가까이 오는 돈은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곳에서 묶여 있다가 두 달 플랫폼을 후에 통해서. 맞습니다. 네. 두 달 네. 후에 이제 판 셀러에게 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지금 두 군데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먼저 피해가 발생했던 거는 위메프 쪽의 셀러였습니다. 파는 사람들. 네, 2, 3주 전부터 네. 이제 자기네가 팔았으니까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5억부터 10억부터 70억부터 짧게는 3천만 원부터 정산이 안 되니까 네. 이들이 본사를 찾아가고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네. 이 정산 쪽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쪽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환불이겠죠. 네. 환불 요구 사태가 빗발치는데 이 환불도 안 됐다가 네. 오전에 나온 속보를 좀 보면은 네. 이제 이 유화연 대표가 직접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산과 환불 모두 큐텐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고 이제 이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큐텐 측에서 예. 정산이 안 된 정도는 예. 1,000억 원 정도가 1,000억이요? 된다. 네. 하는데 이것들은 자기네들이 뭐 큐텐에서 돈을 많이 내서 주겠다 하고 이제 소비자들은 아까도 네, 환불 환불,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불도 재개를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몇몇 소비자들이 이제 계좌를 통해 가지고 좀 환불을 받았다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게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로 피해가 끝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럴 것 좀 같아요. 예, 네. 의문점이 예. 있습니다. 네. 이 큐텐 산하에서 보면 월 네. 보통 한 8천억 정도의 거래액이었었고요. 많이 나올 때는 1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 정산이 안 된 게 뭐 한 네. 15%뭐 요 정도라는 건데 네. 글쎄요. 이제 좀 더 안을 들여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참고로 말하면 지금 큐텐 자체가 자본 잠시 상태고 네. 티몬이라든가 위메프라든가 모두 다 이 네. 단기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몇 배 더 큽니다. 빚이 더 많은 상태다. 훨씬 많아가지고 네. 아예 감사 보고서를 쓰지 못할 네. 정도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여기서 끝날 거냐? 여기서 끝날 거냐?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이게 두 달 정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상당 부분 정산을 못하는 지급불능 사태일지가 않을까. 근데 네. 이것도 제가 괜히 또 겁주는 거 부풀리는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는 오늘 오전엔 이런 발표는 내놨다. 1,000억 원 정도라고 네. 일단 피해 규모를 네. 정산 쪽의 피해 규모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태가 커지게 된 게 네.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맞죠. 네. 예. 특히 이제 큐텐 같은 경우에 일종의 좀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네. 뭐 이런 이커머스를 하나를 제대로 돼 키우려고 하면 네. 상당한 자금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금력을 갖고 있는 이제 쩐주 투자자를 확보를 한다거나 이제 그래야 판을 키우고 적자도 버티고 돈을 또 쏟아붓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락업 효과라고 하죠. 아, 우리는 팀원 없으면 못 살아. 위메프 없으면 못 살아. 그럴 때부터 이제 수익을 내고 가게 되는 이게 네. 일종의 정석적인 이제 경영 또 성과를 내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 큐텐 그룹이라는 곳이 상당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구영배 대표라고 네. 한때 네.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 이분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네. 뭐 이커머스의 아버지, 뭐 네. 전설 이렇게 불리는데 네. G마켓을 실제로 아, 만들어서 네. 띄어서 그걸 미국의 이베이에 2009년에 팔았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었고요. 향후 이제 겸업금지 원칙 때문에 10년간은 이 업계에서 일을 못하다가 그게 풀리고 나자마자 싱가포르에서 이 큐텐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사이즈를 키워가서 막 티몬 사들이고 위메프 사들이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가령 우리가 쿠팡의 이야기를 좀 하면 쿠팡은 손정이라는 뭐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영자이자 쩐주가 있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다 아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어려워? 뭐 5천억. 어려워? 뭐 2조.
거의 3조를 쏟아부었어요. 계속 쏟아붓고 지금 쿠팡이 흑자를 내고 막 나스닥 상장하고 막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 똑같이 Q10이라는 것도 나스닥 상장을 꿈꿨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네. M&A도 하고 자기네를 좀 멋들어지게 보이지 않았나 네. 보여지는데 네. 실질적으로 누가 투자자지? 이 투자사지? 지금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 않은 않아요. 부분이 근데 많다. 이제 구 대표, 네. 구영배 대표가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이제 그분 한 명의 신뢰도를 네. 가지고 여기까지 좀 아. 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000억 정도고 네.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Q10에서 1,000억 원을 구해 와서 네. 지금 셀러들 네. 거의 소상공인도 많아요. 그렇겠죠. 예, 판매자들. 예. 이분들한테 이 정산을 해 주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네. 제대로 된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일단 뭐 정산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했으니까 소비자 네. 쪽은 환불도 시작을 했다라는 했다라고. 게 회사 네, 측의 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머지 포인트 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 결국은 수백억대 피해 보고 또 구속되고 뭐 네.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혹시 이커머스 쪽으로 이 피해가 확대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는 괜찮아? 정말 피해 구제가 다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돼서 돈을 입금하잖아요. 네. 뭐 카드를 긁든가 네. 이러면 이게 어떤 에스크로 계좌라든가 이런 데 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전형적으로 플랫폼이 관리를 하다가 2달 있다가 이 정산을 판매자에게 해주는, 정산해 주고 네.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자금의 투명성 같은 논란들은 분명히 나올 네,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이커머스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거의 한두 업체, 뭐 쿠팡을 위해서는 완전히 좀 독점된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피해 쪽이 이쪽으로 퍼지기에는 그렇지는 예, 않을 예, 것 같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급락했네요. 네, 급락이고 폭락이라는 말을 쓸 정도도 네. 되죠. 우리가 보통 한 이제 5% 이상, 뭐 네. 7% 이상 빠졌을 때는 폭락, 네. 뭐 3에서 5%, 6%는 급락. 급락. 뭐 신문 기사 쓸 때 뭐 그렇게 이제 네. 배우잖아요. 1, 2%는 하락. 네. 근데 대형주들이 급락 내지는 폭락 양상을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게요. 핵심 이유는 예. 각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성이요? 각성 내지는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현타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네. 뭐냐면 네. AI 산업이잖아요. 근데 AI 산업을 좀 보면 그 시작은 AI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우리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GPU를 통해 가지고 뭐 HBM까지 넣고 한 이 반도체 네, AI 네. 가속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 산업은 AI 반도체만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그렇지만 이 네. AI 반도체를 사들였던 뭐 수많은 뭐 구글도 사들였겠고요, 애플도 사들였고 사들여서 자신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죠.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마지막 AI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AI 산업이 딱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또 해리스 트레이드 이제 네. 이런 난리통에 아마 네. 투자자들이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뭐 가속기 AI 칩 너무 좋아. 챗 GPT에 들어가니까 막 빠르게 생성형으로 답변을 내나 막 통찰도 가능해. 근데 막상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뛰어난데 AI 서비스로 돈 버는 거는 아직은 없잖아. 혹은 돈 벌 때까지 시간이 길면 어떡하지? 갑자기 왜 각성했을까요? 트럼프 때문 아닐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 또 그러니까 여기 AI 반도체만 좋아서 뭐래 이제 이런 쪽의 각성들이 네, 나오게 네, 되면서 네. 일단은 엔비디아 쪽 라인이 떨어지고 두 번째 뭐 애플이라든가 네, 메타라든가 네, 구글도 떨어지고 네. 실은 이제 구글이 저는 약간 단초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구글의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구글의 실적도 괜찮고 네. 뭐 이제 뭐 구글 CEO도 나름 AI 가지고 자신들이 잘 활용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구글이 내고 있는 광고라든가 검색이 뭐 AI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주주들은 아니 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저 AI 칩 사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이 데이터 네, 센터를 네, 짓는 네,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CEO가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가 뭐 좋습니다. 이제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좀 자극한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을. 네. 아니 AI로 돈도 못 벌면서 과잉 투자한단 투자만 말이야? 한다는 게 뭐 말이 이런 되냐? 식으로 네, 좀 네. 약간 건드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아마도 모멘텀은 네. 다음 달 9월이죠. 다다음 네. 달 9월에 애플의 아이폰 16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러면은 지금 네. 말씀하신 거는 장기 추세가
꺾인 거는 아니고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멘텀은 9월에. 필요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으면 예. 달라진다. 그래서 네. 전 나오는 게 앞서 말했지만 네. 잠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좀 나오면서 네.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네.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6은 AI 폰입니다. 삼성이 먼저 했죠. 네. 그거는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갔다라고 네. 해서 요즘은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과연 이제 사람들이 특히 아이폰이 큰 트렌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를 쓸 수 있는 거는 아이폰 16하고 15에서도 일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단의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애플이 제공하는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아이폰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 나는 저 애플의 AI 서비스 쓰고 싶어. 네. 저 애플 인텔리전스가 궁금해. 그러면서 이제 속속 네. 막 아이폰을 막 사는 거예요. 16을 막 사고 막 교체된다. 네. 그럼 이제 그제서야 아 네. 이제 됐네. 아, 돈을 버는구나. 아 이제 AI 서비스가 되네. 좀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이번에 삼성 S24도 네. 바꿀까? 뭐 이거 아이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14, 15가 바꿀까 이러면은 솔직히 네. 말하면 예. 이 각성과 현타 아. 효과는 더 또 갈 지속될 수도 수가 있다.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모멘텀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 자율주행 네.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결국 AI인데 네. 10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번 네. 각성을 좀 바꿀 모멘텀은 있기는 한데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성악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9월, 10월로 가면.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네.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죠. 예, AI 서비스입니다. 이제 AI 반도체는 네. 너무 좋다. 예, 그러나 서비스로 진짜 AI를 가지고 돈 버는 것을 좀 증명해 내기를 투자자들은 원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했는데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 나와요. 네. 해리스 트레이드는 뭘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선 앞두고 네. 국내에서 정치 테마 막 네. 얘기하고 네. 하잖아요. 하루는 A 후보 지지율 맞아요. 올라가면은 예. 그 A 후보 관련주. 뭐 친구가 한다더라 뭐 네, 이런 거 공문이 한다더라고 네. 고향 뭐 B 관련주인데 우스갯소리로 지금 전 세계에 네. 3개월간 네. 글로벌 트레이드입니까? 정치 테마 단타 대회 열렸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아. 많이 합니다. 이제 3개월 동안 11월 뭐 봐야 5일까지 돼요, 그러면? 해리스 쪽의 테마 중에 네. 해리스 트레이드는 네. 실제로 민주당을 타고 내려오는 바이든을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했었던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네. ESS 네. 이제 이게 맞는데 네. 이제 시장은 여기는 일단 안 보고 딴 데 봐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데로 들어가서 지금 마리화나 테마가 해리스 트레이드의 지금 원톱입니다. 마리화나? 네. 우리가 아는 그 마리화. 마약 일종의 마리화나요? 마리화나입니다. 그 지난 대선이었었죠. 네. 그때 부통령 후보로 해리스가 이제 네.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때 네.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마리아나를 피워본 적이 있고 마리아나를 이제 합법화를 하겠고 네. 마리아나와 관련해서 이제 빨간 줄이 걷던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배려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당신 그 말했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부통령 때 그 말했는데 아 진짜 마리아나가 미국에서도 유럽 몇 군데에서 합법화가 됐고 되느냐? 태국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네. 된다면 어마어마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도 네. 마리아나 관련주인데 뭐 무슨 마리아나 막 이러겠잖아요. 네. 의료용 대마를 하는 의료용 기업들이 대마. 있어요. 네. 뭐 지금 주가가 하루에 뭐 5, 6%는 그냥 바이오 제약 뭐 뚝뚝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용이면? 그렇죠. 크게 범바이오 제약이지만 바이오인데,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암이라든가 비만과 좀 결이 다른 회사들인데 네, 네. 오늘도 잘 나가고 있어서 해리스 트레이드에서는 역시 마리아나 테마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해리스 후보가 주장하는 게 낙태권입니다. 이것도 네. 선명하게 트럼프 쪽과 이제 네. 날이 서는 부분이기도 네, 한데 네. 낙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 제약사 등 중에서도 뭐 임신 중절 낙태에 관련한 네. 뭐 테마 연구하거나 하는 곳들에 또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작게는 우리 정치 네, 테마 대선의 정치 정치 테마가 테마주네요. 약간 좀 멋져 보이게 되는 네, 이 대선 네. 정치 테마가 열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방산주는 지금 근데 방산주가 모두 쪽에서 뭐 더 네, 나쁘지 예. 않다. 트럼프 네. 같은 경우에도 자기 국방은 자기가 챙겨라. 네, 자국 네. 우선주의로 가고는 있고요. 네. 해리스 민주당 쪽도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네. 반면에 민주당과 해리스 쪽은 끝까지 승부를 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거는 트럼프, 해리스 모두 좀 양쪽에 다 양쪽 다. 걸려 네. 있는 좀 네. 그런 분야인 것 네.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러티. 네.
이게 체코 원전 수주하면서 주가 오를 거다 다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내리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은 뭐 별 관심은 없을 텐데 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동안에 좀 꽤 5년 이상 10년 정도를 네. 해왔던 분들은 이제 그동안의 두산그룹의 행태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는 네. 항상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 한 번 이 두산그룹이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밸류업, 네. 기업 밸류업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 저평가된 얘기를 많이 하고 예약을 있죠.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완전히 역행하는 지배구조 개편 행위를 시도를 한 건데요. 두산이 예, 네. 이게 좀 어려운데 네.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산그룹은 정점에 이제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네. 있고요. 그 두산을 오너일가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요. 네. 두산 밑에 이제 계열사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구도였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네. 그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두산 밥캣. 밥캣은 네. 정말 알짜 이익인데 네, 이 네, 두산 네. 밥캣이 그냥 돈 벌어 와서 이제 네. 먹여 살리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축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계열의 또 로봇 네. 회사도 있는데 돈 못 벌죠. 네. 그러니까 돈은 이쪽에 벌죠. 두산 밥캣이 다 밥캣과 벌고. 이쪽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원전해서 네. 벌게 되는데 네. 인적 분할 그리고 이걸 합병을 통해서 네. 마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산 밥캣이라는 것을 네. 이쪽 소위 말하는 두산 로보틱스와 갖다 붙이게 되는 행위를 네. 시도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네. 이걸 왜 하나 봤더니 네. 알고 봤더니 이걸 바꿈으로써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핵심은 네. 두산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두산 밥캣 알짜 회사죠. 네. 이거의 지배력이 기존에는 한 15%였다면은 40% 이상으로 커져요. 그럼 대주주만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두산과 그 두산에 장악한 오너일가는 좋죠. 왜냐하면 알짜 회사를 자기 바로 직속 밑에 아래다가, 딱 네, 네. 두게 되니까. 네. 그럼 이런 행위를 하면 네. 당장 네. 좀 이게 뭐야 하는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네, 데를 네. 뺏어갔으니까. 네. 두산 엘리빌리티도 화가 나고 네. 두산 밥캣도 화가 나는 네. 것이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이익으로 따지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에 이게 비교도 비교가 안 안 되는 되는데 데죠. 예. 오히려 더 두산 로보틱스를 고평가를 친 해주면서, 거예요. 네. 1대1도 아니라 네. 오히려 두산 네. 로보틱스가 네.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갖는. 갖는. 예. 네. 그러니까 두산 밥캣 주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 이익 면에 무슨 로보틱스가 향후에 뭐 잘 되든 말든 네. 지금 당장 이게 봤을 뭐 때는, 봤을 때는 예, 비교가 안 밥캣인데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밥캣도 네. 뭐 벙쪄 있고요. 네. 두산도 이거 네.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네. 이런 이제 불만이 아마 뭐 한 3년 전만이었다 해도 네. 그냥 묻혔을 거예요. 네. 하고 두산이 또 해냈을 거예요. 과거 행태처럼. 근데 좀 밸류업 한다고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온 동네가 다 네, 했는데 예, 예. 떡하니 이걸 내미니까 불만이 커졌고요. 네. 금감원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 보고서를 네. 정정 신고해라. 합병 관련한 정정 네, 신고서를 요구해라. 그러니까 네. 합병 비율에다가 뭐든 하나 고쳐서 갖고 와라라고 이제 요구를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다시 공은 두산 쪽으로 두산 네. 오너일가로 좀 넘어왔는데 네. 이제 이거 그냥 두면은 네.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밸류업이 그렇죠. 믿음이 가겠습니까? 뭐 정부는 채찍은 안 때리겠다. 당근만으로도 충분히 기업 네. 밸류업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눈 감아준다. 그래서 한번 과연 이 두산의 이번 네. 합병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정되는지 네. 또 이거를 시도를 네. 하는지 또 금융당국이 이걸 그냥 눈 감아 주는지 네. 이런 게 굉장히 큰 쟁점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오늘 두산 주가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니까요. 투자자들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